안녕하세요. 제2교육연구소 전영근 교육채널 진행자 교육기사 성찬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2024 대학 진학 사항을 보면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교육, 진로 교육, 사교육,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방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이 의대 쏠림 현상이 지금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고도 이제 총 등록하지 않는 그런 현상, 서울대보다도 이제 의대에 쏠림한, 그러니까 의대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죠? 서울대 되면 의대 포기하고 서울대 갔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서영고 스카이 대학에 수시 합격하고도 한 30%가 등록 포기하는 이런 네네. 현상. 다시 또 의대 가려고 이제 서울대 수시 합격자 중에 이제 한 10% 정도가 등록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그 의대 쏠림 현상은 우리가 오늘 긴급 진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수한 아이들이 물론 의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어떤 특정 직업의 우수한 인재가 쏠린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육적으로 이 진로 교육하고 그 의대 쏠림 현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의대 쏠림 현상, 그 의대를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의대라는 어떤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또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소득이 보장되어 있고 또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직업군이고 정년이었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보장이 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의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만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 시장에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 이런 뭐 어떤 그 사교육 기관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전국 의학 관련 대학과 정원 현황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의대 정원 한 3,000명쯤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일이 한 1,000명쯤 되고 요즘 최근에 이제 과학고나 영재고를 안 가고 의대 가기 위해서 학생 우수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지역 인재가 선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수시가 한 1,800명, 정시가 한 1,10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의학 계열 쪽에 지의나 또 한의회, 수의회, 또 약학까지 보면 한 6,000명이 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학 계열 정원 한 6,0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사고 또 과학고 영재고 미달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태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자사고 미달되는 현상도 우수한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일반고를 진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할 때도 어려운 점이 참 많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진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희망하는 과목 개설을 하고 개인별 진로 상담도 하지만 최종 우수한 학생들이 당초 진로 희망과 무관하게 의대로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 사회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러한 가치관이 오히려 경쟁 사회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인구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가치관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진로 교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진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 인식, 또 중학교 때는 진로 탐색, 또 고등학교 때는 어떤 학과를 갈 건지 진로를 설계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아이들 희망 적성하고 무관하게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교육하는 이런 진로 교육이 사실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의대생의 한 43%가 졸업생, 다시 말해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아마 이공계 쪽으로 간 영재고나 과학부 출신 아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누구도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나는 내가 챙긴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특정 어떤 직업군을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불확실성의 사회,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학생들이 자아실현보다는 안정적인 직업군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교육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조금 더 체험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그 기업체라든지 또는 이제 이공계 쪽의 어떤 연구소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특정 직업, 우리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안 가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늘 살펴보고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공계 쪽의 어떤 산업 관련된 어떤 직업군, 또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다양한 직업군, 이런 데 대해서는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에 대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우리 그 사회에는 얼마든지 도전할 만한 그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에 대해, 또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하고, 내가 이제 사회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있다는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 교육,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로 교육을 조금 더 현장 체험 위주의 어떤 교육, 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아이들이 도전할 만한 어떤 직업이 많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창업, 그러니까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이 창업자, 새로운 어떤 브로셔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성공하는, 이걸 정말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이 창업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아실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저 스카이 대학이나 뭐 서울대나 이공계 쪽의 우수한 인재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또는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유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일단 이공계 출신이 어느 정도 우대받는 그런 사회 문화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 많이 우대해주고 워라밸을 높여주고, 예. 그죠? 뭐 사실은 뭐 이공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공계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진로 체험 기회가 좀 다양하게 또 폭넓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입시 측면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서는 수시와 정시 모집을 통합하고
수시 모집 인원을 조금씩 늘리는 방안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의대의 쏠림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의대를 그뭐 이공계 쪽에 좋은 이제 명문대학을 합격하고도 재수 삼수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사교육 문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역학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시와 정시를 좀 통합을 하고 수시를 조금 더 늘린다면은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되지 않겠나. 물론 장기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시를 약간 늘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개선을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진학지도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해결책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사실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이제 대입 실적 하면 옛날에는 뭐 블랙카드 붙이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어디 서울대를 몇 몇 명 명 갔나. 갔느냐 스카이대학을 몇 명 갔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대입 실적에 대한 그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명문대 또 의대 합격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진로 지도 또는 뭐 입시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이 희망하고 진로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대학에 제대로 보냈느냐 하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아 실현이 다른 거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을 듣고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대학의 이 학과를 갔다. 이렇게 지도한 게 정말 학교의 진학 지도 실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진로 체험 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통합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요. 이 끝으로 이 학부모님들께 말씀 또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런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지도해야 이 정말 자녀들이 이 진로 교육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적성이 맞는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 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적성에 맞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하는 내용이 의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도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그렇죠. 할까 이런 맞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좋아하고 또 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삶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대 열풍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정리해 교육적으로 주시면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하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로 교육을 하되 조금 더 폭넓게 또 다양한 현장 체험 중심 위주의 어떤 진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수시와 모집과 정시 모집을 어느 정도 통합하고 수시를 늘린다면은 오히려 삼수 또 재수 하는 그런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또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할 때 어떤 명문대 몇 명 들어갔냐 하는 그런 진학 실적보다도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맞는 학생들을 제대로 대학에 보냈느냐 하는 것들의 실적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 이런 것들보다도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 또 우대받는 물론 뭐 이공계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대해서 그 뭔가 좀 우대받는 그런 어떤 사회가 조성되면은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진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이공계 출신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 조성
그러면 이런 우수한 이 이공기 직원들이 큰 회사를 만들고 창업하게 되면은 또 많은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기여도 할 수 있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생들의 어떤 이제 의대를 보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화를 조성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전영근 대표님께서도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쏠림 현상은 우리 학교 교육에 굉장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뭐 해결한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만 한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